고마워. 이거 누구야? 표지에 있는 분은 워터 아이잭슨이 쓴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 표지에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렇구나. 이 책 중에서 이 부분 한국말로 번역해 줄 수 있어? 화요일 밤에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만나는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연구실 중 한 곳에서 엔지니어를 모셔와서 챗GPT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제미나이에서 완전히 무료로 할 수 있게 됐죠. 안녕하세요. 커넥트 AI를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여러분들 챗GPT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이런 생각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챗GPT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멋있는 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저는 챗GPT 유료 사용자가 아니어서 못하고 있어요. 또는 지금 매달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내는 멤버십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저한테 부담스러워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AI를 잘 써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는 챗GPT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미나이로 글도 생성할 수 있고요. 이미지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또한 굉장히 높아요. 제미나이가 계속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동영상을 만들고 이미지 생성까지 굉장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구글 제미나이를 쓰지 챗GPT를 많이 쓰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 생각에는 챗GPT가 제미나이보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에서 더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용자 경험이란 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앱을 사용하고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보기 굉장히 잘 되어 있게 디자인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구나. 빨리 배우고 빨리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이 좋은 거를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챗GPT는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개선된 그런 디자인을 가졌지만 구글 제미나이는 그런 게 조금 떨어져요. 영어로만 가능하고 한글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딱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미나이보단 챗GPT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전 어떤 부분에서는 구글 제미나이가 챗GPT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런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구글이란 게 뭔가요? 구글은 굉장히 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미국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는 게 구글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구글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또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제미나이를 사용할 때 유튜브와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져와서 이거 분석해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구글은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딥마인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긴 최초의 인공지능 모델 알파고를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인공지능 연구를 잘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구글과 딥마인드와 유튜브와 이런 회사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연동해서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제미나이입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글 제미나이는 좀 어려워요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저 AI 멘토가 있으니까 제가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과정은 데스크탑, 컴퓨터나 그리고 스마트폰, 아이폰, 갤럭시 모두 똑같아요. 갤럭시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창 여셔서 제가 말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화면이 크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위치는 다를 수 있어도 제가 말하는 단어는 똑같을 거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과 매칭시켜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웹사이트 페이지를 열어줄게요. 그럼 오른쪽 위에 보면 로그인이 있는데 구글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그냥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 다른 계정 사용을 누르시고 계정 만들기가 있어요.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하면 개인용,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 거예요, 자녀 계정, 저 회사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면 직장 또는 비즈니스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은 개인용이겠죠. 개인용을 누르시고요. 보면은 위에 성과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원석이어서 정원석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한번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별은 여자, 남자, 공기아남, 맞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쓰고서 클릭하고서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이름을 뭘로 할래? 사용자 이름이란 건 나의 이메일 주소를 뭐로 할까? 넣는 공간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멋있는 그런 이메일 주소를 한번 써주세요. 전 테스트니까 테스트 뭐 1, 2, 3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문자와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셔야 됩니다. 문자는 글씨고요. 숫자는 1, 2, 3, 4, 5, 6, 7, 8, 9. 이 기호라는 건 느낌표, 샵, 골뱅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개를 다 조합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문자 가나다, 숫자 1, 2, 3, 기호, Shift 누르고 느낌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복구 이메일 주소, 우리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복구할 이메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저는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건너뛰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건너뛰기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계정 검토 정보 이렇게 보면 정원석 그리고 제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 약관이 쭉 있습니다. 구글이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구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함 이거 누르신 다음에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메일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 위에 원석이라고 뜨고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로그인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글 밑에 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치냐면 구글 GOOGLE 띄고 AI 띄고 스튜디오라고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맨 위에 이런 게 뜰 거예요. 구글 AI 스튜디오. 이게 한글로 된 게 없어서 제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와 이런 게 떠요.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미나이를 되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도 써보고 API 키도 받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보세요 라고 써 있어요. 테스트 프롬프트라는 건 프롬프트는 지시문이죠. 너는 전문 사진 작가야. 예쁜 사모예들을 사진처럼 만들어줘. 내가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인데 내가 쓸 수 있는 자막을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는 게 프롬프트고요. API 키라는 건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모델의 키를 가져와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때 API 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구글 제미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으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동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딱 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누가 있죠? AI 멘토 제이가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딱 보고 전체적인 구조와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당장에 실습해 봐야 할 것들 위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자세한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면 채트, 스트림, 스타터 앱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채트는 이렇게 가운데에 Get Started with Gemini 라고 해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다가 한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역할, 롤 프롬프트, 역할 프롬프트. 너는 내 다정한 친구고 상담가야. 고민을 말하면 친절하게 이야기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쓰고 런을 누르게 됩니다. 런을 누르면 저의 질문을 여기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thinking, 지금 이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약간 실험적이래요. 그럼 내 다정한 친구이자 상담가로서 여기 있을게. 무슨 고민이든 어떤 마음이든 편하게 나한테 털어놔. 지금 보면은 여기에 17.3초예요. 저희가 질문을 했었을 때 17.3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엔터를 누르면 얘가 또
겁나 생각했어. 정말 힘든 하루였구나. 얼마나 고단했을까? 라고 이야기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12초가 걸렸어요. 사람끼리 대화할 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렇지 않죠. 빨리빨리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인공지능 모델을 조금 더 빠른 걸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미나이 2.5 프로 프리뷰 325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모델을 사용했었던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이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을 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해서 이 친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을 잘하고 그리고 리즈닝, 추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상담 친구,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좋은 인공지능 모델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지금 2025년에 경향을 분석을 해줘. 야, 지금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쯤 오를까?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트렌드 주가를 분석해서 예측해줘. 뭐 이런 거를 할 때 좋은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초가 걸리던 20초가 걸리던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빠른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면 제미나이 2.0 플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플래시를 올리게 되면 왼쪽에 레이턴시라고 있는데 속도거든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 친구는 멀티모달 이해도가 높고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리얼타임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그러면 저희는 플래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어. 엔터.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엄청나게. 이 위에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답을 했는데 6초가 걸렸어요. 영어가 맞네? 한글로만 대답해줘 라고 하고 런을 다시 누르게 되면 1초 만에 알았어. 앞으로는 한국어로만 대답할게. 아이고, 오늘 일이 참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일이 그렇게 힘들었어? 혹시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면 괜찮아 라고 빠르게 대답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플래시가 들어가면 빠르게 대답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그럼 선생님, 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이 밑에 있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미지 생성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생성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아주 귀여운 사모예드가 해변에서 뛰어노는 그림을 생성해줘 라고 하고 런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생성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토큰 카운트가 있어요. 토큰 카운트라는 건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 love you 라는 단어를 인공지능이 생성을 했다 라면은 I love you 이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뭐 I가 하나의 토큰이 될 수도 있고 love가 뭐 2개의 토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문장을 생성을 하는지 어떤 이미지 생성을 하는지 어떤 모델을 쓰는지에 따라서 토큰 사용량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멘토님 다 썼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드시면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5 프로 모델은 분석이나 추론이나 코딩할 때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 모델인데 똑똑하지만 좀 느리다. 제미나이 플래시는 2.5 프로보다는 조금 덜 똑똑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대답한다. 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 요는 플래시라이트는 2.0 플래시와 비슷한데 더 빠른 모델이에요. 이런 걸 언제 쓰냐면 아주 어려운 문장을 생성을 하지는 않지만 그 문장이 굉장히 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하는 태스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양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본을 여기다 넣고 이거 번역해줘 라고 할 때 쓰면 좋은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2.0 플래시 띵킹 익스페리먼트는 2.5 프리뷰처럼 코딩할 때도 좋고 멀티모달 이해도가 높고 리즈닝 추론할 때 좋은데 지금 이것보다는 우리 2.5 프로 프리뷰가 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프리뷰와 제미나이 1.5, 젬마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 1.5나 젬마는 거의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좀 아직은 무시를 하셔도 괜찮고요. 이 프리뷰를 보면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Learn LM이라고 해가지고 뭐 학교나 학원이나 그런 데서 교육적으로 쓰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구글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영어 가르쳐줘 라고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영어 가르쳐달라니까 왜 영어로만 하는 거야?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한국말로 대답해야지 라고 좀 투정을 부리면 이 친구가 한국말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LearnLM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거나 우리 학교에서 과제를 하거나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다거나 할 때 이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Learn together with friendly AI tutor. 인공지능 튜터와 같이 공부해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대화를 하면서 말하는 그런 스타일로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프리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요 4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템퍼리처, 온도래요. 무슨 온도 말하는 거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0으로 하면은 창의성이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하면 엄청나게 창의성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0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한 말투로 하게 돼요. 너 하늘색이 어떤 색이야? 라고 했었을 때 하늘색은 뭐 RGB 값으로 1, 2, 3입니다. 하늘색은 뭐 흰색과 남색이 섞인 색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식에 맞춰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로 선택하고 물어보게 된다면 하늘색은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면서 힘과 꿈을 얻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템퍼리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시를 쓰고 싶고 저는 가사를 쓰고 싶어요 할 때는 템퍼리처를 좀 올려보는 것도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수학 문제를 풀고 싶어요, 저는 지식에 기반된 어떤 답을 얻고 싶어요 할 때는 0으로 최대한 왼쪽으로 내려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Structure, Output, Code Execution, Function Calling이라는 건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답을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은 막 이런 어떤 구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답을 받을게요 라고 할 때는 이걸 클릭하시고 코드 익스큐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코드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에서는 hallucin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hallucination, 인공지능의 착각으로 인해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2.5 프리뷰를 누르고 그리고 코드 익스큐션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2024년 한국 출생률 계산해 주고 코드로 검증해 줘. 대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5% 모델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보면은 핵심 용어에서 학계 출생률을 가지고 오고 뭔가를 했대요. 통계청에서 발표 자료를 확인을 했대요. 코드로 작성해서 시각화 시켜줘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런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프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코드 익스큐션을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 코드를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비주얼화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펑션 콜링, 펑션이라는 건 함수거든요. 함수를 부른다예요. 펑션 콜링을 누르게 되면은 이건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외부에 있는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외부에 있는 어떤 다른 서비스들과 연결을 하고 싶어요 할 때 펑션 콜링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개발자들의 영역이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다음에 필요하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Grounding with Google Search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글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좀 더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afety Setting 같은 건 여기 Add Stop은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XX라는 거를 말했을 때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를 멈춰 라고 할 때 이 Add Stop Sequence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텍스트들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이걸 쓰면은 멈춰줍니다. 그리고 Output Length는 토큰의 수인데 토큰의 최대 수치를 설정을 할 때 요거를 써주는 거예요. 기존에 되어 있는 65,536은 굉장히 큰 토큰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놓으셔도 되고요. 탑P 설정은 0부터 1이 있어요. 이것도 맨 위에 우리가 봤었던 템퍼리처랑 굉장히 비슷해요. 확률적인 건데 탑P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인공지능 모델은 LLM이라고 부릅니다. Large Language Model, 거대한 언어 모델이에요. 이 텍스트를, 글씨를 생성하는 원리는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을 생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앞에 상황을 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를 먼저 생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 너가 될 수 있고 나,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나,
어제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뒤에 올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전에 했었던 단어들을 보고서 아, 엄마가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했으니까 나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해야 좋은 문장이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 엄마 사랑해요 라는 문장을 생성할 확률을 높입니다. 근데 이 탑 P는 나 다음에 들어갈 단어들의 개수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탑 P를 0으로 하게 되면은 나 다음에 올 단어들이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다음에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탑 P를 0으로 했었을 때는 10가지 문장 중에서 나 다음에 올 단어를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탑 P를 1로 하게 되면은 나 다음에 올 그 문장들이 1000개, 10,00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템퍼리처와 탑 P의 차이점이 조금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업무나 일반적인 삶에서 이 탑 P까지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탑 P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단어가 10개인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단어가 10만 개인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컴퓨터가 일하는 양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빠른 단어, 문장을 생성하고 싶어요 할 때는 탑 P를 0으로 하고, 나는 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더 다양하게 더 잘 쓰고 싶어요 할 때는 탑 P를 1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개발적인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개념이 이렇구나 정도로만 아시고 우리는 디폴트 값, 기본 값인 1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은 아까 채팅과 똑같은 방식인데 대신 멀티 모달을 적용을 한 거예요. 말하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토크를 누르시면 저는 이제 이 친구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녕. 이제 친구와 말할 수 있다니 좋네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저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으시군요. 어떤 면에서 좋은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영어 선생님 한번 만들어 볼까요? Can you be my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 되어달라고요? 영어 공부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Yeah, please do.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고, 내가 레코딩을 멈추고 싶다면 여기 스탑 레코딩을 누르시면 됩니다. Stop stream is live, disconnect 누르시면 되세요. 멘토님, 저 목소리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요 하시면 오른쪽에 이 보이스를 누르시고 Sharon, Corey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셔서 마음에 드는 목소리와 대화를 하시면 되고요. 랭귀지,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을 기본으로 하고 싶으면 쭉쭉 내려서 Korean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되세요. 요 밑에 것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뭐 툴 이런 거여서 만지실 필요 없고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면 얼굴 보고 한번 대화해 볼까요? 웹캠을 누릅니다. 여기 아마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구글이 카메라 켜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래, 켜줄게 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죠. Hello? Would you like me to continue listening? Yes, please. Okay, I will continue listening. 나 뭐 입고 있어? What am I wearing? You're asking what am I wearing? You're wearing a white button-down shirt. Would you like me to describe anything else about your appearance or surroundings? 말할 때 한국말로도 해줄래?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대답하겠습니다. 고마워. 이거 누구야? 표지에 있는 분은 워터 아이잭슨이 쓴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 표지에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렇구나. 이 책 중에서 이 부분 한국말로 번역해 줄 수 있어? 화요일 밤에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만나는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연구실 중 한 곳에서 엔지니어를 모셔와서 여러분, 장난 아니죠? 이렇게 지금 제 책에 있는 것들을 바로 번역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작은 텍스트도 OCR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글씨도 쓰고 말도 하고 서로 보면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쉐어 스크린, 화면 공유하기 누르게 되면 보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이건 챗GPT에도 있지만 유료 기능이죠. 여기서 엔타이어 스크린이라면 전체 화면을 같이 보고서 이야기할게 라고 하고 엔타이어 스크린 누르고 요걸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 쉐어를 누를게요. 야, 지금 이 화면 어때? 누구 채널이야? 보여주신 화면은 커넥트 AI 랩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AI 입문자 필수 있잖아. 이거 사진 괜찮아?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눈에 띄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 더 해보자. 스탁 지수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도 볼 수 있어? 되게 어려워 보인다. 어때? 현재 야후 파이낸스 웹사이트에서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이 5454.50이고 플러스 63인데 이게 어떤 뜻이야? 5,454. 이민이 S&P 500 June 25th의 가격이고 플러스 63.25는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AI 멘토 제이와 함께 구글 제미나이를 한번 봤는데요. 챗GPT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제미나이에서 완전히 무료로 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들이 구글 제미나이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챗GPT랑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AI 툴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보내보시고 AI 지식과 활용 능력 그리고 창의력이 월등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러한 여정을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미나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